우리가 신문에 계속 일간지도 그 홍보를 했습니다만 잘 전달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여기 발로 뛰시는 여러분 기자들 모시고 여기 또 목사님과 두 분 목사를 통해서 그래도 유임을 보셔도 바르게 이 지역사에 알리고 한인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대회가 시작되게 된 총원서 레졸루션이 연합감리교 통일위원회에서 나간 건데 그게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섰습니다. 그리고 김충성 목사님, 한병철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NCC USA에 속하는 기독교 교회협의회 소속 교단 목사님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60주년 되는 해인데 저희 미연합감리교의 4,000년 총회 템파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는 총원서를 냈는데 이게 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교단이 미국 내에서는 서던 배프티스 다음으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1,200만 되는데 모든 기관 리더십이 다 이거를 총원서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은 어느 특정 교단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 조직 자체를 에큐메니컬하게 조직을 해서 대회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올해는 피스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워싱턴에서 피스 마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권 내에서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연합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피스 컨퍼런스는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한 100명 예상했는데 13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각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여러 교단 안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이 재건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아틀란타 교회에서도 통일에 관한 우리의 꿈들을 한번 모아나가는 그런 걸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연합성가대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장로교회, 저희 교회, 좋은이웃교회, 또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노크루산인교회, 그리고 열린교회. 이 교회들은 다 미국 NCC USA에 속해 있는 교단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을 부탁했는데 여러 이유에서 그분이 오디오로만 인사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시고 김상근 전 평통 부수협부회장은 오시기로 했다가 화요일날 국무성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착오로 무산됐습니다. 그 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워싱턴 직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변경이 잘못되는 바람에 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상근 수협부위원장은 그런 이유에서 아마 못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권에서 이렇게 많은 하이 랭킹 리더들이 오는 건 제가 목회한 지 30년 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역시도 같이 좀 일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오늘 한국 대표단들이 부산대회의 실세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한국의 WC대회가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NCCK의 에큐메니컬 진영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어쩌면 유일하게 프리-WCC 대회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 됩니다. 돕고 싶은 게 10월에 평화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떠나서 모스크바, 그 다음 베이징,
평양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평양, 서울, 부산. 그 열차가 있는데 너무 지금 한국 WCC 대회가 보수 진영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열차 한 칸을 우리가 리저브할까 그거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돕는다. 이렇게 분열되고 비난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가 좀 돕고 싶다 해서 그거를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불행스럽긴 하지만 WCC 대회가 있기도 전에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연합단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냐면 큰 교회별로 교주화된 교회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활동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교회들이 모여서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서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개인별 이 큰 교회 중심으로 오피니언이 메이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에큐메니컬 진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음화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특히 WCC는 NCC는 오랫동안 이뤄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목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전 WCC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좀 이번에도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이미 결정돼 갖고 나온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거를 선제 조건으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까지 우리가 남한 정부, 북한 정부의 반대가 있는 평화협정 제안을 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말 평화와 화해의 입장과 특별히 한반도 우리 번영을 위한 그런 어떤 그거를 제안하는 거지 지금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레졸루션을 통과하는 것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협정 자체가 아직도 그 모습이 뭔가도 우리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또 하나는 이 통일에 관해서는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내에서도 80년대도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 기독교 교회 운동으로서의 통일 운동을 저희는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비기독교적인 통일 운동하는 건 저희들이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내부가 의견이 다 다르지만 합의해 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통일운동 내에서도 정말 친국적이고 종북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럴 일은 제가 관계되는 분야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레이블링이 일치를 평화와 일치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현상을 보고 종북 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버리면 자본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요. 종전이 60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남북한의 그 갈등과 적개심을 고양시키고 그런 대치 상황들을 통해서 더 한번 좀 주목을 불끈 쥐자라고 강조할 수가 있고 이제는 60년 지난 이런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남북한이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한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굉장히 고조되는 시점일수록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레이블링해서 종북이다 또는 친북이다 이런 적대감의 어떤 개념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를 열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협정은 실제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부 간의 협정이 되기까지는 외교적인 문제, 또 국제정세적인 문제,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뤄지겠죠. 그러나 그거를 추진하고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그 다음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그건 북한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꼭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장기적인 통일을 가는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인가는 분명히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맺어져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도 이해하고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 북한이 주장하는 거냐 나쁘다 하는 식의 그런 이국적인 그런 사고는 좀 적어도 우리 교회 행사 속에서는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고 또 주최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빚어짐으로써 행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마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권은 일방적으로 극좌 극우 포지션을 못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걸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새로운 역사를 위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꼭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 건데요. 이게 새로운 또 메카티시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북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북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종북이 되려면은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은 종북이 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북이 되려면 이게 진짜 저는 제가 볼 때 종북인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은 종북이구나. 우리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함부로 막 해놓은 게 이게 지금 무서워요. 야, 저렇게 이름 붙이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또.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홍보하고 저희 교단에 이렇게 알리면서 저희 이민사회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특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게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인지 구체적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한테 물어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통일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지난 몇 년간 있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제 뭐 핵 문제라든지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그저 매스컴에서 들었던 히어세이밖에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포커스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제입니다. 화해, 그죠? 하나가 되는 것들. 나눠지는 것들이 그저 땅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나눠지고 생각도 나눠지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의 벽을 허무는 사업 중에 그런 미니스트리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물론 다양한 정치적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참가자들이 신앙의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토대는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토대는 있지 않을까. 그걸 전제하면 그런 부작용이나 오해 문제들은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동포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거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그 컨퍼런스가 되겠지만 이번에 설교하시는 이승만 목사님 아시다시피 80년도에는 뭐 친북이니 뭐 빨갱이 욕 먹으셨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그분이 북한의 통일을 참여한다는 건 정말 기독교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건데도 우리 선배들은 다 옛날에 어려운 오해를 받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모아지고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정치가 아니라 평화 통일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과 평화를 만드는 세상 만듦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연세 많은 베테랑들도 많이 오십니다. 여러 미국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고 무엇보다 수요일 날 저녁에 좀 많이들 오셔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결의문 선언문은 미리 준비돼서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밤이나 금요일 날 아침까지는 합의가 되겠죠. 초안을 잡고들이 있지만 초안을 발표하면 안 되는 게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건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미군 철수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다 교단별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양보하고 가는 거지. 미리 나올수록 평화협정을 위해서 시작된 거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까지 과제를 다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또 한국과 미국의 교계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깨져 있었던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80년대에도 스위스에서 세계교회가 모여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85년도에 그 일들을 시작을 했던 게 상당한 영향력들을 미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자체로 꼭 의미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겠지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교단과 국적을 초월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 거기에 아마 초점을 둬주시면 가장 제가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 명단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교단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 분들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포함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는 보수다 망라해서 미국 분들을 한번 규합하는 게 제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아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미국 분들의 그 역량을 좀 규합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워싱턴에서 할까 뉴욕에서 할까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스 마치는 워싱턴에서 해야 되고 좀 정치성인 걸 다루려면 뉴욕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틀란타만한 데가 없다는 평가인데 아틀란타가 이게 따뜻한 곳이에요. 마음이 그래도 호텔 싸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움직여낼 수 있는 토양이 아틀란타가 LA 뉴욕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거는 아틀란타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의 꿈이기 때문에 웬만한 큰 행사는 아틀란타 하기를 주장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목회자로서는 더 의미 있는 게 이번에 대통령도 왔다 가지만 늘 LA, 뉴욕, 워싱턴 밖에 안 다녔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틀란타가 그런 큰 행사들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신의미나 무슨 그런 걸 떠나서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정부나 유엔이 결의하기 전에 최초로 어떤 교회 단체든 일반 단체에서 한국의 파병을 유엔이 해야 된다고 처음 결의하고 주장했던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WCC입니다. 그러니까 WCC 그 종북이라고 그러면 그것부터 역사적으로 참 무식한 얘기죠. 그런데 그때의 WCC 회원 중에 남장로교회 회원이 있었는데, 남장로교회요. 그게 바로 여기 아틀란타 노르웨이의 총무였어요. 그게 뭐 1950년대니까 좀 멀리 하죠. 그래도 보니까 사실은 WCC와도 관계가 있고 한국 교회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역사적으로 좀 멀리 따라가긴 했어도 그런 의미에서 아틀란타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WCC 10월 회의와 그다음에 저희 통일 이런 컨퍼런스, 피스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아틀란타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란타 전통이 올림픽 때 남북 합동 응원하는 데가 여기고요. 조지아 산악회가 백두산 등정을 하면서 눈사태 난 인민군 구조를 조지아 산악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그 사건 터지자마자
모니카 목사님 방북하는 분은 이게 감춰진 거지. 이거는 최소한 아틀란타 동포들은 그 두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